네, 메리츠아재 김승욱입니다. 2015년 이후에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해서 일단은 뭐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저기 기업에서의 혁신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뭐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뭐 몇십 년 된 이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혁신 기술이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거냐, 뭐 이런 주제로 다들 고민해 왔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메리츠 화재라는 보험회사가 국내 최초의 손해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즈니스 성과로 따지면 뭐 만년 5위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제 2015년에 신임 CEO가 취임하시면서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전체 조직을 쭉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 활동들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좀 성과가 있어서, 손해보험, 보험에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제일 큰 쉐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기 인보험 시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삼성화재나 이렇게 기존의 메이저 기업들과 이제 1위 다툼을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서 할 때 뭔가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다 또는 뭐 최근에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나 뭐 이런 신기술들이 뜨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런 기술 중심의 뭔가 유행어를 쫓아가는 그런 류의 어떤 뭐 마스터 플랜이나 뭐 블루프린트를 먼저 그리고 그거에 각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이런 형태의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조직 전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꼭 뭐 기술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면 거기에다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금융회사 내 금융업계 내에서 또 이제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인데 그런 기업 문화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서로 이제 조직 간의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로 바꿔나가는 그런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같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에 조인해가지고 이제 한 3, 4년 이제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메리츠 화재가 나름대로 비즈니스 성과도 내면서 이런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그 토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 가치에 집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이제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호성 또는 뭐 임원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추진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해주고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큰 방향성이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축으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나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레가시 IT 조직이 그거를 리드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역량을 내재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혁신을 조금 더 리드할 수 있는 기존 IT 조직 외에 일종의 이제 별동대 조직을 조금 우수한 인재들을 어떤 하여간 끌어모아서 구성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추진 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계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새 좀 보이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오너가 아니라
임기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한 5, 6년간 또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조직을 끌어나가고 문화도 바꿔 나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CEO가 바뀌면 그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또 방향이 또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이렇게 별동대 조직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조직의 문화들을 새로운 CEO가 어떤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문화도 바꿔나가면서 해온 작업들이 결국 조직 내에 뿌리가 내리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아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서 사실 역량을 더 잘 내재화한다면 좀 쭉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뭐 사람 바뀌면 또 많이 흔들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또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키토의 권영상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이제 국내 통신사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통신은 이제 통신업의 특성상 뭐 IT 시스템하고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IT 시스템 기반에 대해서 이제 뭐 운영을 계속 추구했고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ERP, 그다음에 BSS, OS 순으로 이렇게 지속해서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고, 특히 이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차세대 프로젝트를 한 7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뭐 CEO 교체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다른 회사 대비해서 이 IT 시스템 차세대 하는 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그 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뭐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내부에 대한 것들을 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없고 2018년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2018년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고객 접점에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객한테 이제 맞춤형 상품 서비스 제공하는 뭐 KT 시그널이라든지 그다음 뭐 간편 주문, 셀프 개통, 그다음 뭐 패드 개통, 키오스크, 그다음 뭐 동영상 CS 같은 이런 뭐 고객 접점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도 이제 IT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신에 있어서도 IT가 예전에는 이제 백오피스 단의 업무를 주로 할 때는 이게 핵심 역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웃소싱을 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IPTV니 뭐 OTT니 뭐 여러 가지 간에 이제 실제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한테 IT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IT가 이게 어, 비핵심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영역을 이렇게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대응도 늦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7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단이라는 조직을 아예 이제 내부에 신설을 해서 고객 접점하고 관계된 상품,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에서 이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게 이제 향후 이제 통신업이 가야 되는 방향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역량을 높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회사 내 이런 뭐 AI 관련한 인재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관련해서 AI 인력들을 뭐 뽑아서 육성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저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내부 자기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상품 서비스화해서 본인들이 이제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AI DX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DX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AI DX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AI DX 조직에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사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변모시켜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통신 관련한 상품 서비스, 거기다가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솔루션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휴 내지는 자체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화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내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세대가 너무 늦게 끝나서 조금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기업 고객 대상의 실제 본인들의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부분을 맡았고요. 일단 저희 화물맨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화물맨을 오기 전에 포텐시라고 하는 로봇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돼서 물류 부분 전체적인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물류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코스트 센터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강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통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별화 수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가 물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지금 요새 뭐 뉴 노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빅 체인지가 있는데, 역시 이 물류 쪽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고요. 일단 예를 들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언택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커머스가 많이 확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라스트 마일 쪽에 거의 뭐 전쟁과 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뭐 배달 관련돼 있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이제 풀필먼트 센터죠. 사실은 도시명 관련해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그런 좀 트라이도 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분,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어저께는 뭐 LNG 관련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물류 부분이나 끼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포장재 관련돼 있는 부분도 사실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뉴노멀은 인구 변화죠. 사실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화라든가 또 무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물류 관점에서의 어떤 사례를 통한 어떤 키 테이크어웨이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이전 직장에 있었던 포테닛에서의 로봇 경험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도 그렇지만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파퓰러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좀 더 앞선 업체들은 사실은 무인화까지도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CJ 같은 경우,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왜 택배 뭐 분류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사망 사고도 있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뭐 전국에 173개 되는 곳에 필소타를 다 넣어서 택배 터미널을 뭐 소토 부분을 이렇게 자동화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어떤 LGL 뭐 롯데 쪽 관련해서도 롯데도 굉장히 지금 자동화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롯데정보통신 차원에서도 자동화 부분을 따로 설립을 해서 그 현재 그룹의 어떤 자동화 부분들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쪽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또 DT, 물류에서 DT라고 하는 게 역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어널리틱스 부분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화물맨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화물맨은 지금 20년 된 회사고요. 화물 정보를 중개해주는, 그러니까 화주하고 그다음에 차주를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입니다. 근데 당연히 20년 전부터 하진 않았겠죠. 저희도 그 무전기부터 시작했던 회사고요. 무전기를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화물 마당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이터나 그런 어널리틱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화물 정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주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를 넘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최적 주선사라든가 뭐 적정 운송료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최적 경로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동 배차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 그 이 도산하는 사실은 그 운송 주선사 협력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지불 관련 그래서 지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감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들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또 물류 쪽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모바일이 현재 대세라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넥스트는 카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뭐 모든 지금 뭐 현대자동차, 뭐 LG, 뭐 삼성, 뭐 모든 지금 그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지금 그 카를 만든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 물류기업으로서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쪽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런 플랫폼을 연결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그 차주 전용 단말기 같은 형태로 해서 그 마케팅하는 효과도 지금 그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물류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 뭐 중견기능 하지만 이런 그 저희 개별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지금 그 물류를 하시는 전용 물류 회사든 아니면은 일반 기업이든 그 자기 업체들의 물류들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넥스트 그 차별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디지털 혁신팀장 양지숙입니다. 귀한 발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원의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KCA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CA는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송통신 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530분 중에 한 200분 정도가 나주 본사에 있고 전국의 16개의 지방본부 및 사업소에 나머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업무로는 방송통신 제작 지원 및 방송미디어 중소벤처를 육성하고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 분야로는 무선검사, 전자파 간극 측정, 주파수 발굴, ICT 무선과 전파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 자격 검정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디지털 혁신은 클라우드와 RPA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92% 전환 완료를 했고요. 홈페이지부터 기금 운용, 전파관리 플랫폼까지 전면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혁신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 견제 전문성이 높아졌고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온프라미스 구축과 5년 TCO로 비교를 했을 때 해마다 약 1.5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원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강력했고 전환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모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의 그 100%를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의 운영 규모가 작아서 설비가 미흡하거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안이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클라우드로 전환한 한 17% 정도도 IaaS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아주 작은 부분만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 제도 및 서비스도 많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RPA 부분인데요. 저희는 19년부터 RPA를 도입을 해서 업무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드한 시스템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생각한 것보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업무 담당자들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19년에 급상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1개월 동안 저희는 열심히 파일럿을 통해서 8시간의 단순 반복 업무를 약 50분 이내로 단축하면서 효과를 입증해서 관리정통부 우수 선진 정보 시스템 RPA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RPA 업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산 중에 있고요. 재무회계라든지 공무관리, 이기종강 연계 입력 처리 등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뒷탈하면서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이 변화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은 비용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빠른 성공 체험들을 접하게 해서 공공에 아주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방식을 변화함으로써 스스로가 품격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KCA 디지털 혁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